너 같은 무능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죄야. 고졸 주제에 우리 손주까지 너처럼 바보 만들 거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잊혀진 전처였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일 통장 잔액 2,340원을 들고 6살 딸 수아 손 잡고 쫓겨났던 여자였죠. 지혜야, 현실을 봐. 너 같은 사람이랑 살면 내 인생도 끝이야. 못 배운 것도 능력이라고. 이혼하자. 10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았으면 됐지. 내가 번 돈이 뭐 있다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너 혼자 애 키워봐 한 달도 못 가서 빌어먹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무능하던 여자가 10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의 화장품 브랜드 대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전 남편의 건설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것. 제가 그 회사를 살릴 유일한 투자자라는 것을요. 재혼식 보름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10년 전 못 배운 년 취급하던 그 사람이요. 지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아, 그래? 근데 이번에 결혼한다며? 재벌집 딸이라며? 축하해. 미안한데 계약은 파기할 거야. 너 재혼식 날짜에 맞춰서. 평범한 오후 2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비서 연주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택배 하나 왔는데요. 개인 택배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태민. 1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전 남편이었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 있었어요. 화려한 금박 장식의 고급스러운 종이였습니다. 정태민, 박하린 결혼합니다. 날짜는 한 달 후였어요. 장소는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5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제 회사 루나 코스메틱이었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뻔뻔하기는 10년 만에 청첩장을 보내. 저는 청첩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살 딸 수아는 유치원에 있었고 저는 막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340원. 전 남편은 위자료도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며 한 푼도 안 줬거든요. 이혼하기 일주일 전 시댁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말했어요. 너 같은 무능한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죄야. 고졸두제에 우리 손주까지 너처럼 바보 만들 거야? 어서 도장 찍고 나가.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태민아,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혜야, 현실을 봐. 너 같은 사람이랑 살면 내 인생도 끝이야. 못 배운 것도 능력이라고. 이혼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돌이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10년 살았으면 됐지. 내가 번 돈이 뭐 있다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너 혼자 애 키워봐. 한 달도 못 가서 빌어먹게 될 거야.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수아 손을 잡고요.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5년 3월 20일. 통장 잔액 2,340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절대 잊지 말 것. 정태민이 한 말 못 배운 것도 능력이다. 10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살아남았어요. 이혼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수아 분유값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봤습니다. 시급 5,580원이었죠. 수아야, 엄마 오늘부터 일하러 가야 돼. 유치원 끝나면 슈퍼로 와. 알았지? 응, 엄마 나 착하게 기다릴게. 6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낮에는 슈퍼에서 일했고 수아가 잠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피스텔 청소 일을 했어요. 한 달에 13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방세 40만 원, 수아 유치원비 25만 원을 내면 65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우리는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 화장품 정리 좀 해줄래요?
잘하네요. 진열이 예쁘게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품 정리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좋아했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댁에서는 화장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이 지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저는 그날 밤 남은 돈 2만 원으로 중고 책방에서 메이크업 책을 샀습니다. 수아가 잠든 후 새벽까지 그 책을 읽었어요. 슈퍼에서 1년을 일한 후 저는 화장품 가게로 옮겼습니다. 시급은 똑같았지만 화장품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에게 화장품을 발라드리며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색이 어떤 피부톤에 어울리는지, 어떤 제품이 건성 피부에 좋은지. 퇴근 후에는 유튜브로 메이크업 영상을 봤어요. 해외 브랜드들, 신제품들, 트렌드들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2년차 겨울 온라인으로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3시간씩 공부했어요. 3년 차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장품 브랜드 블룸에 지원했어요. 면접 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대학은? 고졸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준비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만난 500명의 고객 데이터였어요. 20대는 틴트와 쿠션을 찾았고 30대는 안티에이징 제품을, 40대는 기능성 화장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별 선호도도 정리했습니다. 면접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직접 조사한 거예요? 네, 2년 동안 매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블룸에서 저는 매장 관리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품기획팀 직원들이 버린 기획서를 몰래 가져와 공부했어요.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1년 후 상품기획팀 인턴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기획서를 냈어요. 2030 여성을 위한 착한 가격,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상품기획팀에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데일리 틴트 라인이 대박이 났어요. 3개월 만에 20만 개가 팔렸습니다. 회사는 저를 대리로 승진시켰고 연봉은 3,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루나 코스메틱이라는 이름의 제 브랜드요. 수아야, 엄마가 나중에 회사 차리면 이름을 루나로 할 거야. 달처럼 밤에도 빛나는 여자들을 위한 화장품. 2022년 저는 퇴사했습니다. 7년간 모은 돈은 8,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한지혜님, 사업 경험이 없으신데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제가 7년간 기획한 제품들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업 계획서고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시장 조사가 탄탄하네요. 2억까지 가능합니다. 총 2억 8,500만 원.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50만 원.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시작했어요. OEM 공장을 찾아다니며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100건도 넘게 수정했습니다. 6개월 후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루나 무드 틴트 마이너스 12가지 색상의 데일리 틴트였어요. 첫날 팔린 개수 3개, 둘째 날 5개, 일주일 후 27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매일 제품 리뷰를 올렸어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로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느 뷰티 유튜버가 제 제품을 리뷰했어요. 이 루나 틴트 가격 대비 진짜 좋아요. 그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500개가 팔렸어요.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후 1억, 1년 후 3억이 됐어요. 저는 직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루나 코스메틱은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그해 매출은 150억 원을 돌파했어요. 2025년 현재 직원 150명, 연매출 500억 원. 저는 강남 한복판 25층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통장 잔액 2,340원에서 시작한 여자가 500억 브랜드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연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투자 미팅 건으로 연락 왔습니다. 태산건설이라는 곳인데요. 유동성 위기로 투자자를 찾고 있대요. 태산건설 그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뭐예요? 정태민이라고 하던데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미팅 잡아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요.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낯선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태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여전히 잘생겼지만 이마에 주름이 생겼고 눈가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 코스메틱 대표 한지혜입니다. 제 본명은 정지혜였지만 이혼으로 바꿨어요. 태민은 제 본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산건설 대표 정태민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태민이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현재 저희는 단기 유동성 문제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80억 원만 투자해 두신다면 1년 내 회생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런데 대표님,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태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이요? 같은 업종 경쟁사들은 오히려 성장했던데요. 저는 조사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산건설은 지난 3년간 대표님 개인 명의로 25억 원을 대출받으셨더군요. 회사 자금으로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게다가 직원급여 체불이 4개월째입니다. 협력업체 대금도 밀려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80억 투자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한 대표님,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죠.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님, 제발.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대표님, 조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경영권 51%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투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한수진 변호사와 함께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특히 12조항이 중요했습니다. 투자 실행 전 2차 실사 진행. 실사 결과 재무부실 발견 시 투자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가능. 위약금 없음. 계약일은 재혼식 2주 전이었습니다. 태민은 기쁜 얼굴로 서명했어요. 한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1차 투자금 50억 원은 언제 입금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나머지 30억은 2차 실사 후 진행하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2차 실사가 재혼식 이틀 전이라는 것을. 재혼식 이틀 전, 금요일 오전 10시, 2차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대표님, 제출하신 매출과 실제 은행 입금 내역이 40% 차이 납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정 대표님, 대표님 개인 계좌로 3년간 25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입니다. 25억을 도박으로 날리셨더군요. 한수진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태민 대표님, 계약서 12조에 따라 지금 즉시 계약을 파기합니다. 한 대표님, 제발. 모레가 제 결혼식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통보하는 거예요. 한 대표님, 10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못 배운 것도 능력이다. 지금 현실 보세요. 정 대표님, 파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태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재혼식 당일 오전 10시에 파산 통보 발송하세요. 재혼식 당일, 일요일.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크림색 샤넬 원피스를 꺼냈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수아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준비 다 했어. 16살 딸이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도. 엄마 오늘 완전 여신이야. 수아야, 준비됐어? 응. 엄마,
당당하게 가자. 오전 11시 우리는 강남 특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 입구에는 정태민 박하린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흰 장미로 장식된 버진 로드. 저는 중간 좌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화려하다. 그러게. 300명이나 왔네. 엄마 결혼식은 50명도 안 왔어.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해서.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태민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웃으며 걸어 나왔어요. 이어 신부 할인이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태민과 할인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례가 축사를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2시 5분. 연주 씨에게 미리 지시해 둔 시간이었습니다. 3, 2, 1. 예식장 곳곳에서 핸드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민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긴급 태산건설 투자 계약 파기 통보. 은행 대출금 25억 즉시 상환 요청.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 신부 할인이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태민의 핸드폰을 빼앗아 봤어요. 투자 계약 파기 사유 재무제표 허위 작성. 횡령 25억 원. 불법 도박으로 인한 회사 자금 유용.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25억을 도박으로? 할인아, 이건 오해야. 오해? 여기 다 증거가 있잖아. 할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할인의 아버지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 할인이 태민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잖아. 결혼 취소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예식장 문 앞으로 갔어요. 태민의 어머니가 단상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태민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겁니다. 한지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태민에게는 들릴 만큼 크게. 10년 전 통장에 2,340원밖에 없었을 때 당신은 나한테 말했죠. 못 배운 것도 능력이다라고. 오늘 제대로 보여드렸어요. 제 능력을요. 내가 한 거야? 이 모든 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수아 손을 잡고 예식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속 시원해? 응,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그래, 가자. 우리는 손잡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대신 제 앞에는 새로운 투자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IT 교육 스타트업.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연주 씨, 이 회사 대표 만나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볼 일은 없을 겁니다. 통장 잔액 2,340원에서 시작해 500억 대표가 된 한지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전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지혜였어요. 당당한 한지혜요. 이 이야기는 통장 잔액 2,340원에서 시작해 500억 대표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너무 늦은 정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